자, 여러분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예전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고민이 담긴 설문지를 좀 받았었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서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부자될 계란님 41세 개발자라고 하십니다. 전업 투자자로 살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차트도 좀 봤고 재무제표도 살짝 볼 수 있고 뉴스도 열심히 챙겨봅니다. 근데 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나만의 매매법이란 대체 뭐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요? 주식은 어떤 걸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항상 뭐 주식 채널이나 다양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때 매매 방법, 너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막연하잖아요. 그냥 만든다고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그냥 의뢰하는 소리, 그냥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 뭐 예전에 공부할 때도 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죠.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투자 전략에도 큰 카테고리에서도 뭐 장기 투자, 뭐 중기 투자, 뭐 스윙 투자, 단기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 본다면은 주식으로만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자산 배분을 할 건지, 주식에서도 또 뭐 퀀트로 매매를 할 건지, 국내 뭐 주도주 위주로 할 건지, 또 ETF 위주로 매매를 할 건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방대한 내용들은 유튜브 뭐 검색만 해보면은 많은 훌륭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거, 아마 우리 주덕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통 좀 트레이딩이나 뭐 스윙 투자 또는 주도주, 테마주, 다양한 개별주들 이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도 스윙 투자에 관심이 있다, 또는 눌림목에 관심이 있다, 또는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다,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검색도 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곳에도 배워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막연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얇게 알게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는 어설프게 배운 거를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기간이 뭐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만약에 해본다면은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좀 잘 안 되더라.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찔러봤다가 저거 한번 찔러봤다가 아닌가 뭐 이거 해봤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는 뭘 공부했는지 모르고 잡지식만 많아지고 이도 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으면은 처음에 공부를 하고, 만약에 스윙 투자다 그럼 스윙 투자를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봐.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잘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안 되는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피드백을 해서 공통점들을 모아놓습니다. 잘 되는 거는 왜 잘 됐는지 또 공통점들을 모아놔요. 그거를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당연히 매매일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의 공통점이 생겨요. 또 잘 되는 애들은 잘 되는 애들의 공통점이 생겨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안 되는 애들은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에 대한 조건을 만들고요. 잘 되는 애들은 추가로 참고를 해야 되는 조건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이렇게 쌓이다 보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자체가 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법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들의 응축된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또한 당연히 100%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 부분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평생 나와 함께 가는 동반자 같은 그런 원칙이에요. 평생 투자를 할 거라면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지, 처음 생긴 원칙이 뭐 평생 끝까지 간다? 뭐 그런 것들도 일부 뭐 조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시장은 진화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매매법을 만들어가면 중요하다. 이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도 스스로 원칙을 만들기 전에 다른 또 잘하시는 분들 또는 경험이 많았던 분들의 원칙을 한번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고 그거를 일단은 한번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소액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게 생겨. 요런 거는 힘드네, 요런 거 좀 어렵네, 요런 거 괜찮네. 그러면은 또 나의 스타일대로 그분들의 잘하는 노하우들이나 잘하는 장점들만 가져와서 또 다시 새로운 나만의 또 원칙을 조합이 돼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괜히 다른 사람 거 보면 헷갈리니까 내 고집대로 한번 내 소신을 갖고 쭉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와 고군분투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답변이 길어졌네요. 왜냐면 이런 질문들이 워낙 많이 받아서 이참에 딱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건 뭐 예가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 예만 들면은 제가 뭐 스윙 투자를 배우고 싶어. 근데 자꾸 실패하는 애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적어. 재료가 명확하지 않아. 차트가 좀 괜찮아져서 샀는데 잘 되는 애들은 꼭 재료가 있었고 안 되는 애들은 재료가 모호한 애들이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너무 없다던가 거래 대금이 뭐 거의 터지지 않았다던가 그런 이제 공통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종목 선정 노하우나 차트를 보는 관점들이 점점점 향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 주신 분들 FR님이 질문 주셨는데 30세 오전 전업투자 오후 고깃집 직원 이것만 봐도 빡세게 주식을 하시는 분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2012년이면은 12년 전이네요. 처음에 네이버 카페 땡땡 대학이라는 카페에서 여러 정보를 얻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20세에 바로 군입대를 하고 21세에 전역을 하여 그때까지도 계속 주식 투자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대한 꿈이 있었네요. 근데 벌써 제 나이 30세인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익절과 손절의 반복으로 주식 권태기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주식 권태기 중간중간 정말 많이 왔었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안 돼서 슬럼프가 와서 그럴 때도 있지만 꼴 보기 싫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잘 극복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도 주식 권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전업의 길로 들어선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식 차트를 보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서 이젠 어떤 순간엔 지루하다 이게 맞나? 라는 고민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주식 투자인데 이 투자를 그만둬야 되나? 정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주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건지 아님 부족한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림동에서 혼자 반지하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오전에는 트레이딩, 오후에는 여의도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트레이딩에 있어 이것저것 해보는 기간은 길어지고 그 기간은 길어질수록 아는 건 더 쌓여가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역효과인지 잡지식인지 지식인지 오히려 많으니 필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제 자신을 잡을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한두 가지에 내가 딱 중심을 잡고 끝까지 공부를 쭉 파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잡지식인지 뭐 다양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해봐서 짬뽕이 돼서 이게 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하니까 손실과 또 수익을 막 반복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현타도 오고 이제 권태기도 오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주식을 좋아한 지는 한 10년이 됐는데 아직 그렇다 할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재능이 없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해보는 기간이 길어졌다. 그 말은 하나를 공부를 했을 때 될 때는 이거다. 야, 이게 내 길이다. 유레카 외치다가 조금 안 됐을 때 그게 시장 상황이든 하락장이든 그 전략이 잠깐 먹히지 않는 시장이든 잠깐씩 그런 구간이 당연히 옵니다. 그럴 때 또 고민하는 거죠. 야, 주변에 다른 사람 보니까 나는 지금 놀림이랑 뭐 스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옆에 뭐 다른 사람 유튜브 누구 하는 거 보니까 돌파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막 맨날 수익 내는 것 같아.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니었네. 정답은 저기에 있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배워요. 또 다른 전략을 배워요. 좋아 보이는 거. 그러면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시행착오도 많아지고 뭔가 하나 굉장히 딥하게 정말 나만의 막 디테일한 그런 또 노하우나 경험을 쌓을 시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 가면은 이런 식의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내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수익이 내는 게 그게 정답 같고 커 보입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그건 없어요. 어떤 특정한 무기를 얼마나 잘 세련되게 단단하게 노련하게 다룰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다양한 무기를 다 갖고 막 여기 뭐 허리에 차고 막 주머니 넣고 막 등에 꽂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있어 보일지언정 이게 실제로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다룰 수 있는 무기 한두 개만 딱
해갖고 숙련자, 한번 정말 장인이 된다는 마인드로 우직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에도 알바도 하시면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방향성 잘 잡으시고 좀 힘내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넥님입니다. 56세 전업투자라고 하시고요. 기준봉 눌림목 매매를 하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다 보니 잦은 손절이 문제입니다. 스윙 투자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타점을 눌림목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 눌림목인데 이게 높은 자리에서 눌리면서 잡았다는 거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 또는 하루 이틀 뭐 며칠 정도 내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 또 눌림목 구간이 있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스윙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 있어요. 스윙 투자가 가능한 구간은 좀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나오고 추세는 살아있는데 다시 또 야금야금 저항대로 회복하러 가는 뭐 이런 구간들이거나 여러 가지 분할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이론적으로 잘 잡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눌림목 매매라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눌림을 했을 때 주구장창 길게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눌림이냐에 따라서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도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주신 분은 건희님 37세 공무원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성님. 영상 보면 많이 배우고 주성님께 감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0년경 코로나 시즌에 주식을 대출 1억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다 잃은 상태입니다. 와, 이거 다 잃었다고?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까지 섰나 보네요. 그러면 언젠가는 복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이라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늦게나마 주덕님을 알게 되어 눌림목이 나에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스캐퍼스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주식의 손절과 신법이 거의 대부분이다 입니다. 스스로 깨닫긴 해야겠지만 혹시 주덕님의 손절과 신법에 대한 원칙이나 간단한 조언이라도 들으면 더 빨리 깨닫지 않을까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쵸? 내가 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항상 흔들리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그런 말을 예전에도 여러 번 썼었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충분히 홀딩을 해도 되는 구간에서 무서워서 손절을 하게 되는, 좀 이런 배운 것과 다르게 매매를 하고 이제 엇박자 꼬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장 신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그릇에 넘치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 시즌에 대출을 1억이나 받고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일단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나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경험을 해보고 조건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즌에 동학개미 운동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포모,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추기긴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는데 대출을 1억을 받고 시작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매매를 하면요 무조건 신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략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배워도 신법이 무너지면은 그런 내용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내 마음은 불안하고 손은 떨리고 밤엔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좋은 내용들 전략들을 다 놓치고, 야 정말 중요한 거는 신법밖에 없구나, 뭐 어떻게 손절해야 되지,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와닿게 되는 좀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식하다 보면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 오버페이스를 조절하는 방법도 내 실력이에요. 그것 또한 내 신법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원칙적인 손절을 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 질문자님이 성장을 위한 조언을 원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손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손절하는 거 당연히 눈앞에서 나의 정말 소중한 현금이 사라지잖아요. 실현을 하는 순간 정말 사라지는 건데, 이거를 정말 내가 매번 돈이 사라진다, 아쉽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손절이 매번 어렵고 원칙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손절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도 이렇게 그냥 쭉 우상향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중간에 눌림목도 있고 우상향 하듯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인생의 그래프처럼 주식의 그래프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런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안 될 때도 손절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원칙을 지키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잘 될 순간이 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거를 그냥 제가 물론 경험을 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안 되는 그냥 구간이네, 또 이러다 보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가 하던 대로 잘 하면은 다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비교적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아쉽지만 손절이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손절을 하고 또 이런 손절이 있어야 더 좋은 기회 또 객관적으로 종목들 시장들을 볼 수 있는 또 안목이 또 생긴다 이라는 생각으로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아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남은 추석 연휴 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추석 이후에 10월부터죠. 10월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론부터 함께 10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들 정말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이제 어스 캠퍼스 링크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